조교논평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G7국의 진입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금방 들통날 일들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든가 노웅래의 돈덩어리, 이정근의 녹취 노트, 송영길의 돈 뿌린 거, 윤관석이, 이성만이 그로 인해서 20여 명의 의혹을 받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돈 봉투 부대들, 이런 추잡한 일들이 있어도 이들은 상대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격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뭡니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가 민주당에 비하면은 손톱의 가시 정도밖에 더 돼요. 손톱의 가시 정도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 사고에 비하면은 조적지혈로 보이고 있는데도 참 한심한 국민의힘이에요. 이 작은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당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어 제키고, 진짜 참 예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당이 뽑은 대통령을 상대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제키는 이 얍삽한 무리들, 인간들 참 덜 떨어져. 이거는 진짜 저거는 진보 쪽으로 가기가 못해서 보수로에 머물러 있는 거지. 정말 일고에 정치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그런 것들은 좀 느슨하게 밀쳐두고 삭화가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될 일을 뭐가 그렇게 난리가 짜들어오는 끝이 늑달같이 그렇게 해제키려고 그 누구의 사주로 지금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야? 늑달같이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뭐야? 그거 지금 당장 하면은 어때 뭐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30% 20, 40% 돼 있던 게 뭐 60% 70% 올라가나? 안목도 없고 안경이라도 좀 어디 좀 하나 좋은 거 쓰고 댕겨라. 그렇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한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 이거 잘못 작동하다가는 언젠가는 이거 계작도에 올라갑니다. 그런 광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조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은 이게 홍보가 약해. 또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랐어요.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거는 반사 이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지금 앞서고 있는 지지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원내대표 회동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거절을 했는 셈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괴념치 않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상 현재의 흐름에 무릎을 꿇었는 거지요. 항복한 것이지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박원건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계속 박원건 대표가 거절해 왔잖아요. 거절해 오다가 박광원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왔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첫 번째 대표가 먼저 아니냐 하는 걸로 거절을 했었고, 두 번째 역시 지금 거절한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살아서 공천권을 휘두를 것이라 하는 그런 예감으로 메뚜기처럼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뭐 내려오라 마라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게 또 폭발하겠죠. 이재명의 개딸들도 상당히 지금 이재명이 있는 데는 걸림돌의 하나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박광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제껴놓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뭐 별도로 그런 뭐 어떤 성과가 없으면은 이 개딸들이 또 박강원 원내대표를 엄청나게 공격할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박강원이 또 우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겠다, 협치하겠다 하는 이 지심은 민주당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국회의원 169석에다가 그 옆에 무소속하고 뭐 이렇게 주 모으면 한 180석 되기 때문에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화 및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하겠다, 협치하겠다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던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은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제 대표로 들어왔으면은 자기의 정치색을, 자기의 리더십을 나타낼 만한 그런 정치적인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의 색깔이 없고 자기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협치를 거부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박강원의 평가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갈 수가 없고, 박강원은 오히려 원내대표를 안 맞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도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취임 초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제목이지만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끝까지 거절할지는 한번 지켜볼 그런 대목이다. 박강원 그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의 쇄신, 당의 새로운 쇄신이라는 그런 새로운 최신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었는데, 이거 말만 해놨지 무슨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민생인데, 민생을 풀어가자 그러면은 민주당 혼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쇄신이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민주당 속내도 지금 좀 자꾸 문제들이 하나 둘씩 더 첨가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의 김남국이가 재산을 15억으로 신고했던 김남국이가 가상화폐에 60억 원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15억 원 신고했는데 60억 원이 더 있었다 이거예요. 지난해 거래 실명제가 되기 직전에 인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60억 원이라 하는 것이 돈의 출처가 어디 있고 이게 왜 인출됐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인출됐는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왜 갑자기 인출됐는가 의심이 가는 것을 의심이 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김남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는 뭐 자기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던 거는 김남국이 생각이고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라든가 언론은 여기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돈의 출처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 어디로 흘러갔고 이것이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다른 언론들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취재하고 취재에 따른 그런 속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 국가 전체로 봐도 기분이 좋은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긴 한데 정말 이 여론조사가 믿기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는 일을 많이 잘했다고 보고 있고 세계적인 뉴스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했는 만큼의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갤럽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가하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훌쩍 더 높아야 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진영 논리, 진보와 보수라는 이 진영 논리가 참 대단히 무섭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30대 아직도 그래도 저 썩어 터지고 돈 뿌리고 저렇게 난리치게도 아직도 30대 초반에 뭐 윤 대통령이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 대결이 참 괴상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보다가 3% 정도 올라가지고 33%라.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33% 가지고 이거 참 얼마나 되겠어요? 40% 50%대는 돼야 되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3% 올라가가지고 35%가 됐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5포인트 떨어져가지고 3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근데 민주당의 지금 악재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5포인트 떨어져가지고 아직 32%야. 올라가지고 33% 되는 대통령이랑 비슷하다고. 참 이게 여론조사인지 모르겠어. 돈봉투 게이트라든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롱래, 이정근이, 송영길이 이 분탕질을 치게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래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하면은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는 거야.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무서워. 이번에 민주당이 가짜뉴스가 뭐 많이 나왔다 그러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래도 민주당 강선 지지층 이외에도 민주당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지지율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얼마나 이 지금 홍보를 이따구로 해가지고 이래 된 거야. 지금 일은 일대로 하고 자기 그거 여론은 여론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홍보의 잘못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홍보 라인에 질책이 커야지. 좀 더 정교하게 지금 이 부분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론이 높아야 되고 온 세계가 환호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세계의 최정상국들이라고 얘기하는 G3에서 대한민국이 G3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본은 하여튼간 이리저리 역할을 참 다양하게 하는 곳이에요. 한국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고 협의체도 같이 하면 될 건데 일본이 지금 약간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이 이제 7대 강대국으로 포함될 자격도 있고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와 의심 속에서 이뤄내고 있는 그런 성과 실적들이에요. 프랑스나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 일본이 약간 떨떠름하고 있지만은 뭐 반대를 뚜렷하게 반대 같은 반대는 아니고 약간 똥 씹은 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본도 이런 대세는 거스를 수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이 G3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본이 뭐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기는 최고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핵에 관해서도 한미일 협력체가 돼야 될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의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계인들의 이목이에요. 한국의 이목은 물론이지만 이번 달에 기시다 총리가 내일 모레지요. 내일이라 이제는 내일이라 내일 지금 기시다 총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 기시다 총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외교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 되면은 핵협력체도 한미일 핵협력체 얘기도 할 것이고 또 G3 이 경제 최강대국들에 하는 G3 문제도 얘기가 나올 것인데 지금 또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G3에 빠졌다 그랬는데 사람들도 양심이 있겠지. 그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G3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도 별 뭐 이상한 점들이 없다.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교해 가지고 뭐 경제면이라든가 정치면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국민 소득도 3만 달러가 넘어갔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된 나라이고 또 한국의 교역 상태가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면은 G3가 지금 국가에서 한 G3 순서를 놓고 봤을 때는 한 5위 정도 되고 4위인 프랑스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은 4위, 5위 정도 하면은 G3에 포함돼도 뭐 별 이상한 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한국의 이런 무역, 한국의 문화, K-팝이라든가 K-영화, 무비 이게 한국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하는 그런 증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이 G3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국협력 체제 여기에서도 G3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대주주 거기에서는 3명이 모여도 대주주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하자고 하는 거지. 미국이 한국이 G3에 들은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본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지 뭐 말이 많냐. 그래서 지금 일본을 그래도 의례적으로 표면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시다가 7일 방한해서 정상회담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 G3 문제도 나온다 그러면은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위상이 상당히 지금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는 일본이 약간 떨어지고 있던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야 뭔가가 그래도 시너지가 있지. 이제 거지 한국하고 일본하고 옛날에 그런 감정 때문에 지금 경제라든가 무역, 외교, 정치에 타격이 입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옛날 36년 압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이 험난한 경제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지. 적과의 동침도 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설득력을 점점 더 얻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일본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쯤에는 거의 결론이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인 G7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런 강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다가 표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G7에 포함된다면은 민주주의의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강국이 그 반열에 들어서는 업적이 되는 셈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 가닥을 잘 잡아낸다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도 좋고 국민 생활도 좀 더 나아질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되면은 국민 생활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우리 생활,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로 오늘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